안녕하세요. 이번 이제 벌써 여러분들 14회까지 넘어왔죠. 그래서 평가단 문제를 지금 시작하는데 1월 달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아마 2바퀴 정도 돌아왔을 거예요. 2바퀴 정도 돌아왔으니까 성적은 2배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아마 2배는 못 올라갔을 거예요. 이제 그 정도 안 되시니까 이제부터 조금 더 이제 분발하시다 보면은 이제 2번 돌아가고 3바퀴째 돌아가시면 여러분들 성적은 아마 3바퀴가 아니라 한 3배, 4배 정도 올라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양도소득세 처음 부분이라 조금 이제 머리 아프신 분들 있고 그래서 좀 힘든 부분도 있는데 그 힘든 것은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시고 또 저희 그 선생님들도 많이 여러분들 응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처럼 힘내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네요. 예, 다음 이제 문제 해설 들어가죠. 무슨 소리야?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예, 이제 문제 1번 해석을 들어가 보시죠. 그 선생님들 갑자기 나타나셨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혹시 지금 선생님들 얼마나 그 몸친 거 아닌가 궁금하시면 여기 눌러보세요. 여기 눌러보시면 아마 분명히 그저 선생님들이 짠 하고 나타났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 해설 바로 들어가니까 문제 봐보세요. 1번은 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1번은 거주자랑 그래서 국내 주소를 둔 개인 그랬네요. 주소를 두고 있는 건. 그래서 국내에 우리나라에 주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그래요. 또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어도 이 사람도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이제 두 번째요. 이제 거주자는 국내 주소지와 그 소재지가 서로 다르다면 주소지와 소재지가 다르다면 그 사람의 주소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그다음에 거주자가 주소를 외국으로 이전했을 때는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를 우리는 과세 기간으로 잡고 연도 중에 사망을 했으면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로 가는 거죠. 사망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 2번. 문제 2번이네요. 문제 2번은 틀린 걸 찾아라 그랬어요. 1번. 거주자는 국내 토지,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를 양도했을 때는 그때는 납세무가 있는 거고 5년 이상 양도일까지 외국에 있는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토지를 팔아도 우리나라에서 5년 이상 살았던 사람이라면 납세무가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국내 토지를 팔면 납세무가 있는 거고 비거주자는 국외 건물, 외국에 있는 건물을 팔았을 때는 납세무가 없습니다. 그럼 4번은 틀렸네요.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그랬으니까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 주소가 없는 사람이죠. 주소가 없으니까 그때는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로 가고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가겠습니다. 그래요. 문제 3번.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양도소득세는 인세이고 개인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게 원칙이고 거주자의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과 구분하여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또 양도소득은 열거되어 있는 물건만 양도했을 때 과세가 되고 보유기간에 따라서 비례세율도 되고 초과 누진세율도 가능해요. 그래서 초과 누진세율도 가능하고 비례세율도 가능합니다. 또 소득세는 원칙이 신고에 의하여 납세무가 확정이 되지만 양도소득세는 납세문자의 신고와 관계없이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확정이 됩니다. 틀렸네요. 일반 소득세든 양도소득세든 신고에 의하여 신고하면 그걸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라고 해서 정부가 결정을 해야만 확정되는 거 그런 건 없어요. 일반 소득세든 양도소득세든 모두 다 납세문자가 신고하면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5번이 틀려 있어요. 그다음 문제 4번. 자, 4번이네요. 4번은 양도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거 너무 쉽죠? 전세권은 양도 대상,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되지 아니한 그랬으니까 틀렸죠.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 임차권만 양도 대상.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다음 문제 5번은 과세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그러면 건설업자. 자,
업자라는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경우는 사업소득이라고 그래요. 업자들이 주택을 임대하여 양도하는 경우, 임대하다가 양도했더라도 업자가 양도했을 때는 사업소득. 그럼 정답은 5번은 1번이네요. 지상권은 등기가 안 돼도 과세가 되는 거고,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해도 과세가 되고, 파생상품 여기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문제 6번. 옳은 걸 찾아라 그랬어요. 양도라는 것은 유상으로 이전이 되는데 등기 또는 등록을 조건으로 합니다. 틀렸네요. 등기가 필요 없어요. 등기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양도라고 그래요. 이제 두 번째는 보류지를 매각을 했다. 보류지로 충당하는 게 아니라 보류지로 매각했을 때는 양도로 본다. 양도예요. 매각을 보류지로 충당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지만 보류지를 매각했을 때는 양도로 본다. 공유토지에 소유자 지분 변경 없이 그러면 단순 분할로 해석하세요. 단순히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할 때는 양도가 아니지만 분할한 그 공유토지를 지분별로 재분할했을 때 다시 지분별로 다시 재분할했을 때도 양도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단순 분할이에요. 이것도 단순 분할이니까 양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네 번째는 이제 부담부 증여에서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항상 양도가 아니다. 틀렸네요. 이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거고, 인수 이외, 채무 인수 이외 부분은 증여로 봐요. 인수 이외는 증여. 네, 양도담보는 원칙은 양도가 아니지만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했으며 이게 소유권 이전이 돼요. 소유권 이전이 되기 때문에 변제에 충당한 것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그럼 정답은 5번. 문제 7번이네요. 양도에 해당하는 건 모두 몇 개인가 그랬어요. 법원의 판결, 위자료 나오면 무조건 매매로 잡으라겠죠. 매매니까 여기는 양도. 네, 공동사업에서 토지 건물에 해당 현물 출자도 유상 이전이니까 양도 대상. 지분 변경 없이 2개의 공유 토지로 분할하였다가 또 지분 변경 없이 공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했다. 단순히 분할했을 때는 양도가 아닙니다. 이제 확정 판결에 의하여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그러면 실제로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내 것을 내 앞으로 돌렸으니까 이 경우는 양도가 아닙니다. 네, 권리 이전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 존속과 서로 교환했다. 그래서 등기가 필요한 물건을 서로 막 교환했으니까 유상 이전이기 때문에 양도로 본다. 그리고 양도로 보는 건 몇 개냐 그랬으니 양도되는 거 하나, 둘, 세 개. 세 개네요. 그러면 7번은 3번 3개. 개수 문제는 이렇게 찾아놓고 3개 찾아놓고 더 이상 찾을 거 없어요. 딱 보고 나서 3개 그러면 3개 끝내야지. 더 일일이 또 찾고 있으면 시간만 많이 가시네요. 이런 건. 네, 8번. 양도에 해당하는 거. 근데 환지 처분으로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이 되는 것은 양도가 아니다.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채무에게 해당하는 부분을 채무 제외했으니까 여기는 증여. 네, 양도 담보 계약을 체결한 후에 당의 자산을 변제 충당은 소유권 이전이니까 너는 양도. 요거는 양도. 네, 매매 원인 무효 소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됐다. 그런데 원래대로 되돌아갔으니까 양도가 아닙니다. 본인 소유야. 내가 내 재산을 공매나 경매로 재취득했다. 다시 취득했으니까 양도가 아닙니다. 그럼 양도가 되는 건 찾아라 그랬으니까 3번만 답이네요. 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자, 1번은 재산 분할. 재산 분할이에요. 부부 공동 소유 재산을 재산 분할로 인하여 재산 분할로 이전했으니까 양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네, 사업용 기계는 양도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거주자 병은 소유 토지를 동생에게 증여하면서 동생이 토지에 담보된 은행 대출금을 인수. 이게 부담부 증여네요. 부담부 증여고 채무 인수 부분은 양도 대상입니다. 네, 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거고. 그러니까 양도소득 아니에요. 근데 자기 소유의 토지를 내 것을 내가 경매로 인하여 재취득했다. 내가 내 것을 다시 취득했을 때는 양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도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3번 이게 정답이에요. 자, 10번은 시가 5억의 토지를 특수관계인인 을에게 증여를 하였다. 토지 금융 차입금 3억이 있는데 3억을 인수하기로 하였고 이 경우에 갑과 을이 부담해야 될 세금 그럼 5억짜리 중에 3억을 인수했으니까 인수한 부분은 양도. 그럼 3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인수 이외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물리는데 인수한 부분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인수 이외는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물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요 지문은 이제 보니까 3억 원에 대해서는 갑에게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고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을에게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정답은 4번이 되네요. 자, 11번. 자, 틀린 걸 찾아라 그랬어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원칙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거고 환지 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의 시기는 환지 전 토지 취득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이 됐을 때는 환지 전 토지 취득일. 장기 할부 나오면 3개를 찾아야죠.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하나밖에 없네. 하나밖에 없으니까 틀렸네. 뒤가 뭐가 있는데 빠져버렸네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을 양도 및 취득 시기로 본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이렇게 나와야죠. 사용 수익일에서 이렇게 하나, 둘, 3개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탈락. 하나만 있으면 탈락.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사용 승인서를 정부가 교부한 날. 만약에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을 하고 있으면 이 중에서 제일 빠른 날. 그다음 민법 규정에 따라서 쭉 보니까 점유하고 있네요. 점유. 여기서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점유했으면 점유를 개시한 날. 그럼 11번은 정답이 3번이 돼요. 자, 12번. 틀린 걸 찾아라. 일반적으로는 사실상 대금 청산율로 가고 만약에 여기서 조심할 게 이거예요.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했을 때 이 돈까지 양수자가 부담한 이 금액을 청산하면 대금이 청산된 걸로 볼 것인가.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청산해야 돼요. 그럼 이제 하나 해석해 드릴게요. 양도소득세를 양수인이 부담을 했어요. 자, 부담을 하면은 이제 두 갈래 있어요. 양도 시기를 계산할 때와 양도 가액을 계산할 때 이렇게 2개 나눠졌죠. 그러면 양도 시기로 가는 것은 양도소득세를 양수인이 부담했을 때 그 대금 청산일 속에 양도소득세가 여기에 제외되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빼고 대금이 청산되면 청산된 걸로 보고 그다음에 양도가액을 계산할 때 실제 받은 금액을 판단할 때 여기서 받은 금액 속에는 양도소득세를 포함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양도 시기를 물어봤으니까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이 청산이 되면은 청산된 걸로 보겠습니다. 점유라는 게 나오면 끝에 가서 등기를 틀렸네요. 점유 개시일로 가면 되겠죠. 점유를 개시한 날 이날. 이제 3번은 이제 완성이라는 이렇게 지문이 딱 보이는 순간 끝에 가서 완성된 날. 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무효 판결에 의해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갔으면 취득 날짜도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당초 취득일로 돌아갑니다. 장기 할부 나오면 장기 3개 찾으라 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그 중에서 빠른 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13번. 13번은 또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았을 때는 등기 접수일. 이제 공익사업 수용이 나왔네요. 수용되는 경우는 수용되는 경우도 나오면 하나, 둘, 셋 중에 빠른 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수용이 됐을 때도 대금 청산일과 대금을 청산한 날 등기 접수일, 등기를 접수한 날 수용 개시일. 요 3개 이렇게 있어요. 요 3개 중에서 그 중에 제일 빠른 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2번은 틀렸네요. 이제 3번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사용 승인서 교부일로 가는 게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부동산하고 관련된 것은 85년 1월 1일 날을 의제취득일로 잡아주시면 돼요. 만약에 주식이다. 그럼 여기를 86년 1월 1일로 잡아주시고 증여는 증여를 받은 날. 이제 문제 14번으로 가봐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가정하고 비과세 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비과세 되는 걸 모두 골라라. 파산 선고 처분 비과세. 그다음 농지 교환이나 분합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그다음 지적 제조사에 대하여 경계 확정으로 면적이 감소되어 지급받는 조정금. 이것도 비과세. 비과세네요. 그럼요. 14번은 전부 다네요. 전부 다요. 가나다라 전부 다 전부 비과세네요. 그래서 다 비과세를 받는데 특히 조심할 게 여기에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요. 여기를 혹시 여기가 포함한다라고 나오면 이거 틀리니까 고가주택은 비과세를 안 해줘요. 그래서 이 4가지는 전부 비과세 규정이 됐습니다. 자, 15번. 1세대로 보는 특례 규정이 있는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했을 때는 지금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거고 상속을 받은 재산 1세대를 구성해 충분하다. 이거는 안 돼요. 상속을 받은 재산 1세대를 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해서 1세대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또 나이가 30세 이상이면 30세가 넘으면 1세대를 인정해 줘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5번은 정답이 1번이 되네요. 1번 하나밖에 없어요. 가 하나. 이제 문제 16번. 16번은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1번은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을 보유하고 단 취득 당시의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며 보유기간이 2년이 넘고 그중에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만 비과세가 됩니다. 두 번째로 부부가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했네요. 부부가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하거나 가정불화로 별거 중인 경우에도 각각을 세대로 본다. 각각이 아니라 동일 세대로 본다. 이런 경우는 동일 세대로 보겠습니다. 그럼 2번이 틀렸어요. 이제 1세대를 판단할 때 배우자는 법률상 이혼은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때는 그 사람은 지금 내 동일 세대, 내 가족으로 본다. 남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내 배우자로 봅니다. 이런 거요.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요.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하여 양도하면 이런 경우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곧 단독 주택으로 해석합니다.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 동시에 양도했을 때는 거주자 본인이 선택한 순서에 따라서 먼저 양도한 건 과세, 나중에 양도한 것은 비과세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틀린 건 2번이 틀렸어요. 17번. 1세대 1주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했으나 매수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해서 공부상에 1세대 2주택이 됐더라도 내가 1주택인 사실이 확인이 되면 그때는 1주택으로 안 본다. 확인되더라도 틀렸네요. 확인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의 주택인 1세대 1주택인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도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거는 상가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공부상 현황에 따르기 때문에 주택으로 쓰고 있으면 주택, 상가로 쓰고 있으면 상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도시지역 내에 있는 토지는 도시 안에 있으면 5배, 밖에 있으면 10배. 그다음에 1주택을 두 개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은 1세대 1주택이에요. 2개니까 하나를 2개로 쪼갰으니까 하나 2개죠. 그럼 먼저 파는 것은 2주택 중에 하나를 팔았으니까 1주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2주택 중에서 하나를 판 걸로 보는 거예요. 이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가 없습니다. 토지만 따로 분할해서 팔았으니까 그냥 이거는 토지만의 양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5번 여기 정답이 돼요. 이제 18번 문제 가보죠. 이제 여기서 이제 과세되는 건물. 그럼 이제 주택의 면적은 80, 상가는 120. 그럼 상가가 더 크네요. 상가가 더 크니까 과세되는 것은 건물은 120이 과세. 120, 120, 120 과세. 그럼 토지는 건물의 부수 토지가 800이면 이제 주택을 먼저 구해봐요. 그러면 800 곱하기 전체 건물 면적이 200. 200 중에서 80이 주택입니다. 자, 그러면 약분하면 되겠죠. 2개 띄고 여기 하니까 여기는 4. 48에 32. 320이 주택의 땅이에요. 그런데 주택의 땅이 다 비과세 되는 게 아니라 80에다가 도시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봐보죠. 도시 내에 있으니까 5배까지. 그럼 58, 40. 400까지만 비과세를 받는데 320밖에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비과세. 320까지만 비과세니까 전체 800 중에서 자 800 중에서 320을 빼요. 자 320. 그러면 480은 과세. 그럼 18번은 3번이 과세. 3번이 답이네요. 오, 엄청 기네요. 이제 1주택에 대한 특례 문장 중에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순서대로 올바르게 들어갈 순서를 배열한 거 이렇게 길게 내버리면 이거 엄청 헷갈리겠죠. 그럼 그 지문만 길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집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자 1년 나왔네요. 1년 이상 1년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다음에 따라 종전주택을 양도하는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일반적으로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있을 때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안에 자,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틀렸네. 3년이 아니라 1년 안에 주택으로 전입신고하고 또 취득일로부터 1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받습니다. 그러면 답은 2번. 그래서 어려운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이제 20번 가보죠. 비과세 내용 중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를 나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거. 그럼 이제 임대주택. 건설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 돼야 돼요. 3년 아니에요. 5년 이상이 되면 2년 거주, 2년 보유 안 해도 2년 보유를 안 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아요. 해외 이주로 우리나라를 떠났을 때는 출국일로부터 2년 안에 2년 이내에 양도했을 때는 보유기간 불문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이제 수용 공익사업을 위해서 수용됐을 때는 보유기간 따지지 말고 그냥 비과세예요. 그럼 3번은 맞았네요. 자 4번 6개월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직장 때문에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을 때는 6개월 하는 게 아니라 1년 이상을 거주하셔야 돼요. 1년 넘게 거주해야지 6개월 거주해서는 안 돼요. 또 사업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다고 해서 이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근무상의 형편으로 이사를 갔을 때 한해서만 인정이 되겠습니다. 근무상의 형편인지 사업상 형편은 안 됩니다. 그래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20문제 다 끝났네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이런 부분이네요. 뜨거운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열정이네요.
지금까지 공부를 잘하고 오시다가 지금부터 이제 조금 식어 들어갈 때 있어요. 불이 조금 사그러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거 이렇게 꾸준함이 중요한 거지 조금 막 올라갔다가 에이 나 이제 그만할란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평가단 문제를 푸시거나 모의고사를 보거나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공부를 하실 때 꾸준하게 하셔야지 이제 중간에 멈춰시면 안 돼요. 중간에 멈춰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요즘 보니까 그 댓글을 엄청 많이 달아주고 있어가지고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댓글 많이 달아주시니까 저 더 막 힘이 나는 것 같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강의 들으시고 오늘 들었던 내용들에서 한번 댓글 달아놓으시고 또 평가단 문제 풀면서 어땠는가 그런 것도 한 번씩 달고 댓글 달면서 꼭 그 할 게 있잖아요. 우리가요 요거 누르는 거 있죠. 여기다 딱 누르는 거 뭔지 아시죠? 구독 누르시고 또 좋아요도 꼭 눌러놓으시면 그러면 도움이 될 거니까 구독을 많이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홍보해서 여기 들어오면 동영상 평가단 문제 해설 강의 들을 수 있다고 다 홍보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네요. 네, 오늘의 해설은 여기서 마치죠.